안녕하십니까, 바이팅입니다. 이번 시간은 복병막 찾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료공막 5경주와 10경주에 관해서 예측을 해드리고 해설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10경주에 대해서 해설을 해드리는데, 이는 네이버 블로그에 있는 그 통계툴이라는 자료 시트를 통해서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경주에 대해서는 LDA 방법, 판별 분석으로 판별 분석 예측을 올린 그 내용에 대해서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경주, 이 경주의 편성 내용이 어떤가를 먼저 알아보도록 합니다. 선행마가 3마리가 있군요. 선행마 3마리 있으면 이제 선행 다툼이 있다고 보는데, 특히 2마리가 선행이 좀 셉니다. 그래서 5번과 이제 10번이죠. 5번과 10번이 이렇게 13초 7, 13초 8 이런 식으로 셉니다. 그 다음에 강도는 이제 7입니다. 이게 1등급 경주거든요. 1등급 핸디캡 경주인데 강도가 1이 나와야 되는데, 1이나 2가 나와야 되는데 이 7입니다. 그러니까 1등급에서 이제 부직마 편성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난이도는 이제 1강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 예상은 종합지에서는 이제 2마리가 잡혀 있습니다. 5번하고 12번이 거의 같은 형태로 한번 알아볼까요? 이런 식으로 잡혔죠. 경마왕에 보면은 10경주에 5번과 10번 이렇게 그래프를 보면 같이 이제 비등비등하게 그러니까 이두 편성, 이두 편성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두가 강한 편성, 이제 통계툴에서는 1두가 강한 편성, 12번은 좀 약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아주 약하다는 게 아니라 비교적 약하다. 그래서 1두가 강한 편성으로 이렇게 보고 있다는 얘기죠. 여기서는 이제 2두가 강한 편성으로 보고 있지만, 자, 그렇다면은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세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통계툴 시트는 3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 경주의 기본 출마 상황에 대해서 환경적인 요소와 예측 내용. 예측 내용이라는 것은 평균과 뭐 최소 최대값 이렇게 나타내는 게 아니라, 거기서 예측값까지 계산을 해서, 예를 들어서 초반 1화롱 200m 예측 아닙니까? 예측을 해준 겁니다. 예측. 그래서 예측 자료는 어디에도 없는 그런 새로운 접근 방법이죠. 다른 예상지 회사에 예측하는 예상지 회사가 없습니다. 그냥 달랑 어디서 뽑아나온지 모르게 마번만 이렇게 뽑아내는 그런 방식, 전근대적이고 구시대적인 원시적인 발상이죠. 그것이 아직까지도 통용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요. 자, 그리고 이 1단에는 이제 그렇고요. 1단에는 이제 출마 상황이고요. 2단은 조금 더 세부적으로 이 전개 상황과 이제 복병 요인들, 이런 구성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2단의 구성이고요. 3단의 구성은 어떻게 뛰어왔나, 그 스피드 지수를 10회전까지 알아보고, 최근 자료가 이제 여기 화살표 있는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6대 카테고리, 6대 요인으로 이렇게 나눠서 능력, 기술, 편성, 승부, 전개, 조교라는 항목으로 나눴을 때 각각의 점수 0부터 99까지 점수를 매겨서 이와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점수를 매긴다, 수치화한다, 이 계량화한다는 것은요, 맨 처음에 그 미 해군에서 나온 OR이라는 거, 경영과학이라는 그 학문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인공지능까지 연결이 되어 있죠. 자, 그럼 이와 같은 3단 구성에서 자세하게 좀 더 세부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이팅 KR은 이건 마사회의 레이팅입니다. 마사회 레이팅은 엉터리죠. 그래서 이렇게 새로 이 통계툴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뽑아냈습니다. 레이팅 별도로 뽑아냈고요. 그 다음에 이 레이팅을 왜 가져다 놨느냐, 그러면 이제 뭐 승근 관계라든가 이와 같은 것을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찾기 때문에 이렇게
끄집어낸 겁니다. 별 특별한 의미는 없어요. 이것이 뭐 레이팅이 높다고 해서 능력마라든가 인기마라든가 그런 거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마사에는 엉터리란 얘기죠. 네. 자, 등급 회차. 등급 회차는 현 등급 1등급으로 올라가서 몇 번째 뛰느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죠. 그러니까 이렇게 등급 회차가 적은 말일수록 능력마입니다. 예,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신진 세력이면서 경주력 발휘가 이제 썩어 빠진 상태가 아니다. 한 30회, 40회, 50회 막 이렇게 뛴 말들은 이제 거기에 나올 그 능력이 다 나왔고 이제 늙었다 이겁니다. 예, 그러나 이렇게 신빙들은 뭔가 좀 다르다. 새로 올라왔기 때문에 좀 젊고 다르다. 그런 의미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 중에서 1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제 승군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등급 회차라는 항목을 이렇게 뽑아놓은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거리 회차. 이건 이번에는 이제 등급을 기준으로 했지만, 지난번에는 등급을 기준으로 했지만, 이번에는 거리를 기준으로 해서 이게 몇 번째 거리, 이 거리에서 지금 1800m 아닙니까? 1800m에서 몇 번째 뛰느냐. 얘는 다이나믹은 세 번째, 썬라이팅은 다섯 번째, 얘 천만은 12번째나 뛰었네요. 이와 같은 식으로 소통시대는 이제 나이가 많은 7세, 8세, 8세, 얼마인가 알아볼까요? 소통시대가 지금 나이가 얼마입니까? 나이가 8세군요. 8세 거세마. 8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거리 회차도 많고 등급 회차도 많습니다. 오래된 말이라 이거죠. 그러나 이런 말들을 전혀 무시할 수는 없어요. 이 거리 줄이면은 한 발이 있기 때문에 그 상태가 좋아지고 거리가 낮춰졌을 때는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번 경주에는 아닌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연속기승. 연속기승은 기수가 이 말을 연속으로 해서 기승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와 같은 거 등급회차, 거리회차, 연속기승, 이것은 그 경주마 성적에 영향을 주는 그런 요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뽑아놔서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한 번 뛴 것하고는 기수가 교체가 됐다는 거고요. 두 번이면 지난번도 이거 탔고 이번에도 또 탄다. 그 다음에 세 번은 세 번째 탄 연속 기승이다. 그러니까 범현이가 썬라이팅을 세 번째 지금 타고 있는 거예요. 소통시대 같은 경우는 병윤이가 8번째를 기승하고 있고요. 그러나 미소왕자는 이번에 바뀐 거죠. 이번에도 다이나믹도 철경으로 이번에 바뀌었고요. 싱그라운도 바뀌었고 홍룡도 바뀌었고, 이렇게 바뀐 기수들은 이제 또 이렇게 구분을 해서 살펴봐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출주직입니다. 출주직은 주차입니다. 주. 그러니까 4라고 표시한 건 보통 이제 4주 만에 나오고 1등급 같은 경우는 6주 만에 보통 나오는데, 그것은 이제 정상주기고요. 2주 만에 나오는 거 있어요. 울트라 로켓. 이것은 뭐 기수까지 교체하면서 한번 승부를 한번 해보겠다고 막 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마방에 대한 연대율도 33%, 그러니까 기수하고 조교사와의 연대율이죠. 그 복승률이죠. 복승률이 그 연대율입니다.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승부를 하겠다. 그래서 2주 만에 출주했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미소왕자는 이제 11주에 10주가 넘으면 이제 휴양이 있다. 이렇게 본 거예요. 휴양이 있다. 그러면 조금 어렵겠죠. 그동안에 어떻게 준비했는지 모르지만 미소왕자가 말이 달라졌다고 그런 소문이 들리기도 합니다. 경기장에서 좋아졌다. 그러나 이제 휴양을 극복을 하고 1등급에서 과연 실력을 발휘할지, 그리고 예전에 또 잘 뛰었으면 몰라도 아주 옛날엔 잘 뛰었는데 최근 한 1년간은 죽쓰듯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요. 다른 건 별 볼 일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부중. 부중이 51kg서부터 7kg까지 있네요. 그래서 지금 다양하게 이렇게 부중이 부여됐기 때문에 이거 예의 주시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중 차이가 직정 용주와의 차이. 그래서 마이너스는 직정보다 줄은 거고요. 플러스 이게 4는 직정보다 4kg가 늘은 거예요. 0은 이제 직정하고 똑같은 거고요. 이런 식으로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차이가 이 말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느냐, 그것을 평가를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부중 평가를 이렇게 해준 겁니다. 이 인공지능 컴퓨터에서 다 이렇게 평가를 해줍니다. N이라는 것은 노말이에요. 보통 상태다. 이거 뭐 3kg 늘었지만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이거는 좀 좋은 상태, 하이는 H로 나왔어요.
근데 지금 하이는 별 볼일 없어요. 예, 별일 없고, 여기 뭐가 문제가 되냐면, B라고 하는 건 배드거든요. 5kg가 늘었다. 이건 배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른쪽에 부중이 민감한 상태인데 배드다. 그럼 이거는 안 좋은 거예요. 싱그러우는 아주 어렵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기원이를 바꿔서 했지만은, 이 부중 상태로 보면 어렵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리고 W라고 하는 것은 부중도 배드인데 이 마체중에도 민감하다. 마체중이 민감하다는 거예요. D는 뭐냐? 더블. 마체중과 부중이 민감하다 하는 거예요. 흑룡은 배드, 싱그러운 또 배드입니다. 자, 그리고 이 찬마는 부중에 민감하다. R이 비중에 민감한 거예요. W는 마체중에 민감하고 D는 더블. 마체중과 부중에 모두 민감한 건데 여기 볼 때는 N이니까 노말이니까 영향은 없겠습니다. 여기도 노말인데 영향이 없죠. 자, 그렇게 된다면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싱그러운이라는 말이 6번이 과부중이라서 좀 많은 감소 요인이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7번도 좀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다음번에는 이제 전개를 예측을 하는 거예요. 예측 시간을 뽑아낸 거예요. 초반에 누가 나갈 거냐. 여기 보면은 초반에 누가 나간다고 이렇게 보면 선행 랭크가 있죠. 1등이 누굽니까? 금투사. 그다음에 이 두 번째는 뭐예요? 썬라이팅이 나간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세 번째 뭐 싱그러운이 따라간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러면 그걸 시간으로 알아보자. 그런 시간으로 정확히 알아보면 누가 제일 빠르냐면 13초 7. 200m는 13초 7에 달리는 여기 금투사. 물론 이제 그 흑룡도 이제 13초 7에 다 뽑습니다. 그러고 썬라이팅 13초 8이죠. 여기 선행마거든요. 예. 그런데 초반 600m까지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 선행력의 그 본산 제대로 평가하는 선행력이 600m는 가야 되니까 그때 평가를 해보면 선두가 누구냐? 금투사입니다. 금투사 10번으로 나와 있고요. 기승술에 따라서 또 좀 달라질 수 있지만은 그 게이트하고 그 기승술. 그 다음에 이제 뭐 5번 썬라이팅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번, 5번이 맨 선두로 나선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추입은 어떤 놈이 세냐? 종반 600m 다 비슷해요. 그럼 40초 공이 지금 제일 적은데 그게 누구냐? 5번은 선행력도 있고 추입력까지 있네요. 40초 공. 그 다음에 찬마라는 말이 이제 40초 공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울트라 로켓도 이게 추입력이 좋아서 40초 0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전개 상황으로는 이렇게 되는데 실제 환경적인 영향을 모두 고려했을 때 그거를 초로 환산한다면 얼마나 이점이 있느냐. 환경적인 영향이 뭐가 있죠? 크게 부중 있죠? 게이트 있죠? 그 다음에 기수 영향이 있죠? 그 다음에 거리, 그 다음에 연속 기승, 그 다음에 출주 주기, 거리 회차, 등급 회차 등 이런 것들이 영향이 있을 겁니다. 그럼 이런 거를 종합해서 총 지금 여기서는 부비틀에서 150가지를 뽑아서 각각 그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데 크로스 시켜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랬을 경우에 초로다 환산하면 어떤 이득이 생기느냐. 그러면 보시면 이게 마이너스 0.5 그러니까 0.5초를 땡길 수 있다. 마이너스 0.6 마이너스 0.7 썬라이팅이 마이너스 0.7로 가장 더 이점이 있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싱그러운이 0.6초가 이제 있다 하는 걸 보여주고 금투사가 0.5초. 이 부중에 영향이 있는데 그래도 이제 기원이가 타고 뭐 여러 가지 다른 조건들이 이제 많이 있는 모양이죠. 한 150가지 조건이 그 2만 개인 그 조건식을 만들어서 산출을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뽑아낸 겁니다. 이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이게 3시간 돌려서 이게 뽑아냅니다. 컴퓨터가 암만 이 5톤 트럭 한 대 분량도 한 10분이면 다 계산이 되지만 이건 3시간이라면 엄청난 양을 연산을 하는 거죠. 그런 인공지능 과정이 이 통계틀을 만드는 데 속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록 예측을 하는데 이거는 이 거리도 다 다르니까 이 1800m가 아니라 이 1200m만 끊어서 한번 해보자. 1200m. 중간에는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중요 구간을 다 포함해서 예측하게 되면 어떤 게 1등 하느냐. 79.9. 썬라이팅이 79.9로 예측이 됐습니다. 1200m예요. 1200m를 뽑았을 때. 그러면 1분 19.9.
1200m.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어떻게 됩니까? 네, 여기 80초. 4가 이제 두 개 있어요. 울트라 로켓하고 이제 금투사가 이렇게 예측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싱그러운 6번. 이런 식으로 됐습니다. 싱그러운은 이름이 어떻게 되냐면 싱그러운 검이죠. 임경기수 기승한. 그리고 이제 마방연대는 연대율인데요. 마주연대는 동급 연대는 연대율로 치지 않는다 그랬죠. 기수와 기수의 연대, 마주와 마주, 조교사와 조교사의 연대는 인정을 하지 않는다. 그런 연대는 통계량으로도 아주 극소량이기 때문에 통계로 칠 수가 없고, 그거는 이제 이 모든 경마를 이제 부정으로 봤을 때 그런 식으로 누구누구 손잡고 들어오고 누구누구 뭐 안 들어온다니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은 인정할 수가 없어요. 논리적이 아니다 이거죠. 그리고 그런데 이걸 마방과 기수와의 연대, 마주와 기수와의 연대. 그러니까 어느 기수가 어느 마방에서는 얼마나 성적이 있었느냐 그걸 보여주는 거고요. 어느 기수가 어느 마주하고는 이렇게 21%, 14% 복승률이에요. 35%, 29%. 연대율은 복승률입니다. 16도, 18%.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게 썬라이팅 범연이는요. 이 마방하고는 어느 마방인가요? 서범석 마방이군요. 서범석 마방이 이제 40%의 복승률. 그런데 그 세영이도 마찬가지 33%고 또 금투사도 역시 뒤질세라 빅투아로도 32%나 되네요. 그래서 마방연대로서는 뭐 특이점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인기만 그대로입니다. 마주연대에서도 뭐 특이점 찾을 수 없고, 찬마가 좀 마주연대가 동수하고는 마주가 누굽니까? 찬마에 대해서 이 마주가 보면 천마하고 찬마가 있어요. 찬마 8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관호 이 마방에서 박남성 마주입니다. 박남성. 김호균이 생산자고요. 박남성 마주의 참마인데요. 연대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 다음에 마주를 이제 평가를 했어요. 마주, 베팅하는 마주가 이제 전체 400몇 명 중에서 한 4, 50명 된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10% 정도 된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하튼 이 마주들이 성향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기마가 잘 들어오고, 아니면 이제 인기마는 빠뜨린다든가, 그리고 터뜨리는 걸 좋아한다든가, 이런 성향들이 있는데, 통계적인 성향입니다. 그때 이제 이 마이너스 4라고 이거 이렇게 쓰면 이것은 터뜨리는 경향이, 마이너스는 이제 터뜨리는 경향이고요. 마이너스. 플러스는 이제 빼먹는 경향이에요. 그러니까 인기도보다 좀 처지는 그런 경우. 99는 신뢰도가 강한 겁니다. 그러니까 인기만 잘 들어오는 거죠. 여기는 99는 없지만은. 그래서 마주 평가를 이렇게 합니다.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되네요. 마이너스 4는 더 잘 들어온다는 거죠. 인기도에 비해. 그 다음에 승근 복승률. 승근 복승률이 요즘에는 거의 영향이 없어요. 옛날에는 차이가 많았었는데 지금은 이 승근 복승률이라는 게 거의 영향이 없다. 그러니까 승근자는 이제 없다 이거죠. 승근 복승률. 근데 차이가 여기 조금 있는 것은 뭐냐? 그 복승률이 워낙 적으니까. 예를 들어서 14%라면 이 천마에 대한 태중 기술을 태우고 있는 이 천마 마방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천마 마방에서 최봉주 마방인데요. 원래 복승률이 적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27%는 이제 원래 많아서. 그러니까 이 세영이가 타고 있는 울트라 로켓 12번의 그 안명기 마방은 27%. 승근전 불사한다 이게 다. 소통시대 마찬가지 불사하고요. 자, 그래서 별 영향이 없습니다. 이제 승근 복승은 예전에는 중요한 자료로 해서 이번에 빠지느냐 안 빠지느냐 승부 의지가 어떠냐에 연관을 시켜서 생각했는데 지금은 안 그렇다. 그리고 이제 확률 지수 요것은 예전에 레그레션으로 했습니다. 레그레션은 회귀 분석이죠. 지금은 디스크리미넌트를 합니다. 그래서 디스크리미넌트 한 거 그대로 여기다 가져놨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확률과 확률 지수 값이 달랐는데 지금은 똑같습니다. 지금 똑같은 것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면 얘가 복승으로 들어올 확률이 디스크리미넌트 LDA 방법으로 평가를 했을 때 73%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65%, 64%. 1군만 돼도 이거밖에 안 되죠. 1군마에서도 부진마 강도 7이니까 이와 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73%가 1등이다. 1등은 별로다 표시하고요. 2등은 65%에 해당하는 요거 타켓수다 표시하고, 3등은 이제 원으로 다 표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표시하고, 4등은 이제 세모로 다 표시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4두 예상을 기본으로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예상 순위가 뽑혔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서 지목을 하자면, 예, 지금 뭐를 지목을 하려고 하냐면, 찬마 8번에 대해서 지금 복병마로 이제 지목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좀 이따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전개사항을 좀 풀어보고, 왜 복병인가를 한번 알아보자. 그래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능력은 비슷합니다. 전부 다. 능력 30%라는 뜻이 무엇이냐? 30등 안에 드는 성적, 그것이 몇 %나 되느냐. 10번 중에서 3번을, 4번을 만약에 30% 안에 드는 성적으로 들어왔다. 30등 안에 들었다. 이게 100마리 중에서 30등 안에 들었다. 그랬을 경우는 걔는 4마리니까 40%죠. 10마리 중에서 4마리니까요. 20마리에서 이거면 20%고요. 그런 식으로 30등 안에 드는 성적이 얼마나 되느냐, 그거 몇 프로냐 되느냐, 요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높을수록 좋은 거죠. 흥룡이 제일 우수하네요. 90%나 되고요. 근데 다른 건 다 비슷합니다. 선행, 이거는 선행력을 20등 안에, 선행을 나가서 20등 안에, 전체 말 중에서 20등 안에 드는 선행력을 보인 것이 몇 프로냐, 그거예요. 그래서 제일 센 것이 위너스 글로리도 있고, 금투사가 제일 세네요. 금투사가 59%나 선행 20등 안에 들었어요. 예, 전체 말 중에요. 예. 그리고 선라이팅은 이제 33등이네요. 예. 자, 이런 식으로 보고요. 뭐 이제 큐피드 프로그램, 울트라 로켓은 추임마니까,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찬마도 그렇고요. 찬마도 그렇습니다. 찬마 추임마예요, 원래. 예. 그다음에 추임력은 20등 안에 든 게 얼마냐? 누가 좀 세나 봅시다. 보면 57%에 대한 흥룡이 좀 세네요. 흥룡이 50% 가장 높습니다. 자, 그러시고 이 빈도예요. 이번에는 아까는 이거는 능력을 보는 거예요. 능력, 주파력, 선행력, 추입력 하는 거 있죠. 예. 그다음에 이번엔 뭐냐? 선행 빈도, 선입 빈도, 추입 빈도. 예. 선행, 선입, 추입을 먼저 구분을 해야 돼요. 예, 인공지능 컴퓨터가 잘 구분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전체 예상지 중에서 각지를 스타일, 마필력 쓴 거 있죠. 추입마, 선행마, 선행마, 이거를 가장 정확하게 분석한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이 선행을 12% 나왔고요. 추입을 56% 나왔어요. 1번은. 그래서 추입마로 구분이 되는 거고요. 썬라이팅 볼까요? 선행을 50%, 선입을 25%, 추입을 8% 나가서 얘는 선행마로 구분이 된 겁니다. 예. 그리고 흥룡은 이제 38, 24, 33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자유마로 분석이 됐고요. 그 다음에 금투사도 이제 추입 나간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얘는 무조건 선행이에요. 되든 59%, 24% 해서 선행마로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울트라 로켓은 8%, 33%, 54% 해가지고 추입이에요. 추입 빈도가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54% 되니까 추입마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겁니다. 막 마음대로 주먹구구시로 일반 예상지처럼 그렇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이건 정확하게 계산해서 연산해서 나온 거예요. 인공지능 컴퓨터 기술을 사용하는 겁니다. 최첨단 기술. 예. 그 다음에 기수는 이 마필하고 이게 부합이 되면 좋다 이거죠. 추입마가 추입 기수가 타면은 좋은 거고요. 선행 기수가 타면, 선행마가 선행 기수 타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부합된다고 그러나요? 예,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같이 이렇게 했고요. 예를 들어서, 울트라 로켓은 이제 선입, 예, 그 다음에, 선라이팅은 이제 선입, 예, 그 다음에 싱그러운 선행, 예, 그 다음에 참마 같은 경우는 추입. 동수 같은 경우는 이제 추입을 주로 한다, 이게요. 예, 추입 기수다, 이게, 동수는. 예. 그 다음에 되게 선행 기수, 선입 기수가 많죠. 그 다음에, 이 랭크라는 것은 선행을 예측을 하는 거예요. 야, 선행은 어디까지를 본다고요? 200m 아닙니다. 600m까지 초반 출발에서부터 600m까지 S3F요. 그러니까 G3F라는 용어는 있는데 S3F라는 용어는 없죠. 예, 제가 만들었습니다. 이거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 계산을 안 해놨습니다. 이 마서의 원시 자료에 로우 데이터에는 없다 이거죠. 그래서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행력을 구분하려면 계산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일반 종합지 예상지들은 계산이라는 건 없지 않습니까? 예측이라는 게 없고요. 전부 다 그래서 선행력을 정확하게 간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 복병툴은 정확하게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 선행을 제일 빠르냐? 금투사 1, 그 다음에 2, 썬라이팅. 그 다음에 추입은 누가 제일 빠르냐? 썬라이팅. 그러니까 썬라이팅은요 선행력도 빠르고 추입력도 빠른 거예요. 신세대 같은 말이네요. 그 다음에 울트라 로켓 추입.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찬마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레이티오라고 하는 그 비율을 보는 것은요. 트립은 뭐예요? 직전 경주의 유불리를 평가한 내용이라고 그랬죠? 단평은 현재 경주의 유불리를 평가한 내용이고, 환경은 모든 종합적인 내용들을 평가한 거. 거기에 이제 확률이에요. 예. 트립의 요인들을 전부 다 분석해 보니까 얘는 24%짜리가 있다, 하나. 예. 그리고 얘는 36%짜리가 있다. 이 37%짜리가 있고, 얘 20%짜리. 그럴 때 보면은, 찬마가 유리하고, 5번이 유리한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확률로. 예. 트립 확률로 분석을 했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이제 단평 확률로 또 분석했을 때는 금투사가 이제 53%로 가장 높습니다. 환경적인 요인은 역시 선라이팅 5번이 제일 높고요. 6번도 이제 52%나 높네요. 그 다음에 이제 10번 금투사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건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50개 곱하기 3 평균 3개 곱하기 150개의 변수, 150개의 환경 요인 크로스 되는 그 전수조사 변수 2만 개의 조건식을 통해서 각각의 확률과 기대값, 기록차 이런 것을 구분을 해서 만들어냅니다. 이 만들어내는 아주 중요한 3시간 걸려서 만들어내는 이 요인들이에요. 이것하고 이 환경시간 영향, 이거 다 영향이 다 있어요. 이걸 풀어서 시간으로 할 때 이렇게 되는 거고요. 확률로 할 때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적정 거리 부중 체중을 알아봅니다. 지금 1800m죠? 1800m 적정 거리는 금투사예요. 예, 금투사로 나오고 있고요. 더 장거리 울트라로켓은 1900에 또 장점이 있네요. 추임마들은 이렇게 장거리에 이렇게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싱그러운 1700m. 썬라이팅은 1000m. 그러니까 선행마이기 때문에 1000m에 가장 좋은 성적을 냈네요. 예, 가장 좋은 성적을 냈어요. 그 다음에 찬마는 이제 1700m. 여기에 가장 좋은 성적을 냈다. 그래서 적정 거리를 이렇게 본 거고요. 그다음에 부중은 적정 부중이에요. 이 적정 부중과 이 부중 차이 이런 거를 보고서요. 부중 평가를 낸 거예요. 이거보다 더 복잡한 내용들을 다시 평가합니다. 왜냐면 자기의 이 고유 기본 부중을 잡고 해서 여러 가지 연산 내용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적정 부중은 얼마냐 하는 것을 이제 볼 수 있는 건데 대개 54, 56 이런 게 적정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얘는 56이면 좀 상당히 부중을 많이 달아도 괜찮다는 얘기죠. 좋은 거죠. 흑룡 같은 말은 53kg 이상 날면은요 좀 안 좋아요. 여기 보면 배드라고 나와 있잖아요. 배드. 예. 그리고요. 체중을 알아보겠습니다. 체중. 이게 마체중이요. 마체중 뭐 똥 한 번 싸면은 15kg에서 20kg라고 그러는데 자, 그건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 10kg 이상 차이가 나거나 줄거나 더 많거나 이러면은 문제가 됩니다. 개체량이 중요한 거예요. 권투 선수들 1kg를 가지고서 컨디션이 저하네, 컨디션이 좋아졌네, 뭐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사람이나 말이나 다 똑같아요. 사람도 이 초반에 빡 뛰면은 나중에 지치지 않습니까? 그 페이스를 흘려서 그래요. 페이스를 놓친 거예요. 페이스를 망친 거죠.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반에 무리를 해서 막 뛰게 되면은 나중에 페이스를 잃고 지쳐서 더 못 뜁니다. 말이나 사람이나 다 똑같아요. 그리고 누가 게이트에 뭐 얼마나 유리하냐. 단거리에는 유리한데 장거리는 어떻습니까? 장거리 마라톤 선수도 어때요? 게이트 무시하고 그냥 쭉 이렇게 서 있죠. 그러나 단거리는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10cm라도 그냥 정확하게 해서 쫙 해서 좌로 전부 다 재서 타원형으로 다 출발을 하죠. 예, 일직선으로 출발하지 않습니다. 오른쪽이 불리하니까 오른쪽을 앞으로 내서 출발합니다. 그만큼 단거리는 게이트에 아주 민감한 거예요. 그리고 이 장거리 같은 경우는 게이트 민감하지 않으니까 섞여서 뭉쳐서 뜁니다. 마라톤 뛸 때 다 뭉쳐서 뛰잖아요. 그냥 어디가 출발지인지도 모르게 그냥 뭉쳐서 그냥 뛰는 거예요. 예. 그건 뭐냐? 게이트에 영향이 없어요. 장거리는요. 예. 그리고 추임마한테는 또 게이트에 영향이 없고 오히려 독이 돼요. 그러나 선행마한테는 아주 좋고 선행마 단거리에 게이트의 영향이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무조건 게이트에 영향이 많다, 적다라고 얘기를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일반적인 상태에서는 게이트가 안쪽 게이트가 유리하다는 말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것은 팩트이지 어떤 잘못된 통계량 갖고 주장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 통계량 다 가져오세요. 제가 다 정정을 해드리는데 저는 통계 전문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통계가 잘못됐는지 잘 됐는지를 다 구분해서 가려낼 수가 있습니다. 자, 하여튼 이 체중은 적정 체중, 가장 성적이 좋았던 때의 체중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체중과 이 현재 체중이 차이가 많이 나면은 좀 안 좋다. 이게 상태가 안 좋을 수가 있다. 특히
빠질 말들을 보면은 체중이 많이 늘어서 나와요. 체중이 늘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아, 이번에 포기해야 되겠어. 이번 센 놈이 많아. 아니면 승군전이야. 뭐 해가지고 플러스 15, 플러스 20kg 이런 식으로 해서 인기마가 그렇게 해서 나오면 그 위험한 겁니다. 위험한 거예요. 왜 체중이 늘었을까를 생각을 해보세요. 왜? 이번에 포기한 거예요. 포기한 거. 그렇게 승부의지가 그냥 읽혀낼 수가 있어요. 예. 그런 식으로 이 체중도 중요하다. 다음에는 이제 인덱스 측면에서 이제 확률을 보면 아까 이거 확률은 설명했죠? 예, 이 이제 디스크리미넌트 LDA 방법 판별 분석으로 다 이렇게 뽑아내는 확률이다. 직접적인 확률이에요. 확률 지수가 아닙니다. 확률입니다. 그 다음에 복병 요인이 이게 클수록 좋다고 그랬어요. 9번이 이제 승리마필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8, 7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그 다음에 레벨은 이건 마이너스까지 있는 거예요. 이거는 1부터 9까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마이너스까지, 그러니까 감소 요인까지 감안한 거예요. 그래서 감소 요인이 있으면 이 불안마필 마이너스 2는 무슨 뭐죠? 마이너스 2가 뭡니까? 여기 보니까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5가 지울마필, 마이너스 4, 3 이게 지울마필이고요. 마이너스 2는 걸 찾았고, 마이너스 3이 힘든 마필이고요. 마이너스 2가 잘 안 보여요. 찾으면 마이너스 2 분리마필이네요. 마이너스 2 분리마필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이제 다른 경주고요. 이번에 이제 10경주, 10경주에는 보면 불안마필이 좀 있고요. 2번은 미수왕자는 왜 불안마필이죠? 아까 휴양 11주 만에 출주를 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상태가 달라졌다고 하니까 또 역전 효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여하튼 5번이 승리마필 가장 유리하고 좋다. 그 다음에 목변번표는 6번이다. 임기현이가 바꿔서 타고 그래가지고 성경 점수를 높게 받았지 않습니까? 52%나 되는 그런 상태라. 그러나 지금 이 5번과 7번은요 과부중을 따라서 자기 체중에 과부중을 따라서 좀 위험해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이 대박 요주. 직전에 아주 좋았어요. 그리고 이거 보면 트립 확률이 보면 30% 가장 높지 않습니까? 요거 주셔야 된다. 그 다음에 10번은 이제 제우스. 그래서 지금 대박 요주 8번을 지금 복병으로 잡고서 추천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서는요, 복병에서는 이제 5착으로 잡혀 있지 않습니까? 6착으로 지금 10경주죠. 5착으로 잡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은 이놈이 더 확률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만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있고 해서 더 이놈을 복병으로 잡는다 하는 얘기예요. 여기 복병 마필 이렇게 잡히지 않았습니까? 10경주요. 왔다 갔다 하는데. 자, 그리고 이 울트라 로켓도 이제 단기 승부를 해요. 이제 이 기수까지 교체해가면서 2주 만에 나왔으니까요. 그러나 조금 짧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놈이 인기로 팔리지만은, 그리고 취임말 뒷심이 좋지만은, 이 5번이라는 말이 썬라이팅이 초반에 페이스가 이제 빠른 경주가 될 겁니다. 왜냐? 10번도 선행마거든요. 그래서 이놈이 같이 붙어 다니기 때문에 빠르면은요, 울트라 이렇게 취임할 타임을 잃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보면은, 띄워놓은 내용들을 보면 그렇게 아주 우수한, 여기 한번 99점, 93.97점 있네요. 93점, 99점이 있네요. 이럴 때 좋은 점이 있었지만은, 최근에 보면은, 승군전 1군 들어와서는 그렇게 괄목할 만한 성적을 못 냈습니다. 그래서 좀 위험한 불안 요소도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는 지수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떻게 잘 뛰었는가. 가장 잘 뛴 놈은 역시 5번 썬라이팅입니다. 99점. 최근까지 잘 뛰고요. 직전 경주 영향이 가장 높습니다. 0부터 99까지 능력을 평가해서 점수를 준 거예요. 그 다음에 98, 85 이런 식으로 있는 거 보니까 썬라이팅 5번이 제일 나고. 나머지는 다 60점, 70점 났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찬마가 얘가 이 정도의 성적을 보이고 있지만은 예전에 이렇게 98, 95점 여기까지 보인 적이 있었고, 최근 지금 다시 올라가는 추세예요. 이때 이제 쉬었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2300m까지 직전 뛰어면서 이런 식으로 보여줬다는 것은 이 99점을 빼고 나머지 중에서는 물론 다이나믹이 상당히 의외로 높아요. 이거 부산에서 온 말 다이나믹 실주, 다이나믹 실주가 괜찮게 보여지지만 참마도 이게 무시하고 못하고 세 번째 성적이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울트라 로켓은 조금 부진했다. 그 다음에 천마가 오히려 83점,
그 다음에 의외의 복병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 다음에 다른 말들은 이제 흑룡을 생각하게 되면 흑룡 아까 부종 때문에 영향 좀 있고 좀 안 좋게 보이고요. 이것은 이제 좀 몇 번 더 뛰어야 된다. 지금 이게 십경지에서 흑룡이 지금 이준철이 타네요. 이준철이라고 거리를 좀 더 늘리고 장거리도 한번 뛰어보고 이렇게 하면서 1800m의 성적이 제대로 나올 수 있도록 좀 더 좀 더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십경주인데 십경주 그 다음에 이제 금투사라는 말인데요. 금투사 지금 이렇게 부진했지만 얘가 한 발이 있는 거예요. 이 선행이 이게 좀 제대로 먹히는 때는 이렇게 잘 뛰었어요. 잘 뛰었기 때문에 빅투아르가 보면은 이제 장거리에도 괜찮겠다더라고요. 단거리보다는 장거리를 더 잘 타는 것 같아요. 외국 기수 중에서 이제 빅투아르요. 그래서 그런 일반의 희망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천하려고 하는 것은 5는 이제 부동의 축이다. 가장 낫다. 최범인이 암만 뭐 저 몸살이고 그런다고 해도 이 5번이 제일 낫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최범인하고 계속 타워왔고 그래서 5번이 1등 할 걸로 본다. 선행을 하든 두 번째로 가든 상관이 없이 그렇게 될 것으로 보고요. 5번, 8번 단방. 5번, 8번 단방이고 받치기는 뭐냐면 5번이 10번한테 이게 뒤졌다만 이게 선행인데 10번한테 뒤졌다. 오히려 10번이 좀 살아났다 그러면은 10번, 8번이다. 8번은 변함이 없고 10번, 8번이다. 6번은 다음번에, 7번도 다음번에, 12번도 이번에도 꺾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상 십경주에 대한 예측을 이렇게 해설을 해드렸습니다. 다음은 오경주에 대해서 이 예상 시트를 달리합니다. 예상 시트를 바꿔요. 이걸로 다 바뀝니다. 4월 14일 LDA 방법, 판별 분석에 대한 방법으로 다 바꿔서 자, 오경주를 보시면 아까 이제 십경주 거를 일단 확인하게 되면 여기서도 보면 5번, 12번, 10번, 6번, 5, 12가 이제 1은 뭐냐면 가장 들어오는 거 성공한다. 복승으로 기준으로 했을 때 들어오는 거 성공한다. 마이너스 1은 실패한다. 그래서 그 선을 분포를 쭉 나열했을 때 1에 가까운 거는 이제 잘 들어오는 것이고 마이너스 1에 가까운 것은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종합적으로 딱 보게 하면 마이너스 자 같은 것은 못 들어오고 플러스 자는 전부 다 잘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복승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판별 분석을 한 거예요. 이 내용은 여기 위에 설명을 이미 드렸습니다. 여기 보면은 요걸 읽어보시면 돼요. 인공지능 머신러닝 판별 분석 기법에 의한 경마 예상 해가지고 마이너스 1 해가지고 패스와 페일로 나눠가지고 판별 점수를 매겨서 확률로 표시하고 베이지언 확률명에 연결한다. 판별 분석은 이러이러한 것이다. 그리고 그런 것을 이미 설명을 드렸죠. 이게 이제 판별 분석에 대한 그 동영상이 별도로 있으니까 이 동영상을 여기서 보고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미리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머신러닝 기법 최근 4년간 경마 결과에 대해서 지금 이제 3년인데 4년으로 늘렸어요. 제가 이거 불과 며칠 전에 늘려가지고 약간 이제 안정성이 좀 떨어지긴 하지만은 계속 이제 다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랬냐면 4년간은 지난번에 해보니까 이게 말의 종류하고 말의 능력 이런 것들이 좀 달라지고 그 다음에 주로도 변환되고 그래서 3년간이 적당하다 이렇게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지난번에 외국인 도박단 한 거 보니까 5년을 했어요. 근데 이게 무슨 차이냐면 5년을 하게 되면 정확한 통계가 점점 그러니까 많이 할수록 정확한 통계가 되는데 이 주로의 차이와 이 경주만 능력의 차이보다도 더 이 확률의 차이가 더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한국 경마의 인기도 대별 입상률을 보면 1, 2, 3, 4, 5 인기 1, 2, 3, 4, 5를 5복조로 했을 때 73%밖에 안 되지만 1, 2, 3, 4, 5에 어떤 두 개 정도를 빼고 6, 7, 8 순위를 끼워 넣으면 이게 높아진다. 이게. 그 중에 이거 비밀이지만 말씀드립니다. 8번째로 팔린 말. 이것은 약방의 감초고 그걸로 놓고 8순위 대가리로 놓고 3복승 1, 2, 3, 4 어떻게 역든 간에 무조건 8순위 3복 합축으로 놓고 하게 되면 우리 경마는
한 110 내지 120%의 승률을 얻더라 하는 거예요. 그게 외국인 도박단이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5년간의 영향을 넣어서 5년간의 통계를 넣어서 그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좀 보강을 하려는 게 확률 통계적인 부분, 우리나라 특성에 맞는 우리나라 경마 특성, 경마 환경에 맞는 그런 것은 통계에 기록적인 거 이외에 외적인 요인도 많이 넣어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500개 변수를 여기다 영양 변수를 넣었다고 했는데 실제로 이 판별 분석의 값을 뽑아내는, 판별 값을 뽑아내는 데는 150개밖에 사용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걔네들은 300개, 외국인 보면 300개 했다고 그랬는데, 저도 이제 이것을 외생 번수를 갖다 여기다 집어넣어서 인기 8순위, 인기 6순위가 잘 들어오다는 그것을 반영을 하게끔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통계들도 보리긴 해도 110 내지 130, 120%까지는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지금 현재는 해봐야 되겠지만은 지금 이거 평가를 할 겁니다. 지금 3월 23일인가요? 그때부터 지금 올리고 지금 4주째인데 평가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전에는 레그레션으로 했고요. 지금은 이제 디스크리미넌트로 해서 바뀌었기 때문에 그 바뀐 후에 성적이 어떻게 됐나. 지금 4주 동안 이번에 4주까지 예측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4주간의 건 또는 이제 뭐 앞으로 조금 더 해가지고 뭐 충분한 그 경우 수가 된다면, 충분한 자료 수가 된다면 바로 이제 그 평가를 할 예정입니다. 자, 하여튼 그건 각설하고요. 이 패턴에 따라서 이제 2만 개의 조건식으로 해서 이렇게 뽑은 거예요. 전수 조절해서 확률과 기록 차이, 배당 차이, 그리고 기대값, 이와 같은 것을 다 뽑아낸 거예요. 예, 이게 3시간 연산을 해요. 3시간 연산을 하게 되면 얼마나 큰 연산이냐면은, 보통 이 5톤 트럭 한 대분의 그 데이터를 연산하는데 10분밖에 안 걸려요. 근데 3시간을 했다. 그럼 엄청난 거를 연산한 거죠. 빛의 속도에 빠르게 이루다가 전자가 속도가 그렇게 빨리 연산을 하는데 3시간이나 걸렸다.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연산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인공지능 그 결과로 이렇게 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지금 150개 변수를 좀 더 늘려서 외생 변수까지 다 포함을 해서 좀 더 정확성을 기하게 되면 뭐 이건 뭐 기본이는 돼 있으니까 조금 보강을 하게 되면 완벽하게 좀 더 진짜 이기는 경마 툴이 될 겁니다. 자, 그때 이제 기대하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적중률에 대해서는 이제 이 들어온다와 안 들어온다의 확률이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누가 물어봤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놓은 겁니다. 이건 LDA라는 그 동영상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여기 LDA 동영상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방식으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경주에 대해서 이번에 예측을 하면요. 오경주에 들어올 확률이 높은 것들은 10번, 3번, 5번, 6번 이렇게 별이 표시되어 있어요. 이게 별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1에 가까운 거, 1이 넘는 것들은 전부 다 별을 표시한 겁니다. 아주 유력한 놈이죠. 판별 문서에서 1. 그 다음에 마이너스는 못 들어간다고 하니까 생각을 안 하는데, 특히 마이너스 1이 넘는 건 생각을 안 하는데, 복병으로 잡을 때는 생각을 한다. 육경주죠, 육경주. 육경주에 대해. 오경주가 아닙니다. 아까 잘못 생각했는데, 잘못 말씀을 드렸는데, 육경주에 대한 예측입니다. 10경주와 육경주에 대한 예측이에요. 그래서 육경주 예측을 보면은, 이제 여기 3마리가 이렇게 별로 더 잡혀 있어요. 1.0 이상으로요. 그리고 못 들어온다는 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5마리가 이제 들어온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못 들어온다. 이렇게 되는데, 그중에서 못 들어오는 것 중에서 뭔가 이게 지금 이게 복병이 숨어 있어요. 기록이 다 나타나 있지 않고 그런 놈이 있습니다. 그런 놈이 하나 있어요. 특히 기수 성적도 안 나타나는 게 멀로 기수하고 이 마누엘 기수가 지금 기승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걔 통계량이 부정확해요. 그게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멀로 기수 정말 기승수를 보면 엄청나지 않습니까? 지난주 그냥 한 2주 동안 그 탐색하더니 그 다음에는 막 우승하는 방법을 알았어요. 엄청나게 그 부진마들도 그냥 막 끌고 들어오고 한두 번도 아니고요. 연속으로 다 이렇게 해서 끌어오는 걸 봤습니다. 지금 기승수를 대단하기 때문에 이 주시해야 되는데 여기에 그 컴퓨터, 인공지능 컴퓨터에 반영이 안 됐다 이거예요. 통계량이 너무 적어서 안 됐어요. 그러나 이것은 육안으로 보완을 해줄 필요가 있어가지고 이걸 찾아냈습니다. 1번 문학파이 여러 마리 들어올 것이다. 복승식 대가리가 되지 않을 것이냐 하는 거예요. 이번 경주는요.
이 인기도부터 먼저 알아볼까요? 여기 보시면은 경망에 인기도 이렇게 종합지를 이렇게 유수 종합지 16개 9배고 7도 하면 16 아닙니까? 이 16개의 유수한 종합지 장례 종합지로 평가를 한 거기 때문에 가장 정확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6경주 아까 10경주하고 5경주라고 했는데 10경주가 5경주가 아니라 10경주 6경주입니다. 두 개 경주 예측을 해주는 건데 그걸로 해설하는데 1번 번호 없지 않습니까? 이거 두 개의 예상지에서 하나는 1등 한다 그러고 하나는 이제 세모로 표시됐네요. 그리고 팔리는 것은 뭐냐면 9, 8, 7, 5 순위로 팔려요. 9, 8, 7, 5, 11 이런 식으로 팔립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여기에서는요 인공지능은 뭐로 잡았느냐 9, 5, 8 그 다음에 이제 10, 7 이런 식으로 이제 잡았어요. 5, 8, 10, 7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번에는 1번이 복병이면서 17 단방이다.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17 단방. 이게 이 경마의 단방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확률인데 그럴 수 있겠느냐 하지만 이 기록으로 분석하게 되면 이렇게 단방 이런 식으로 추리가 나옵니다. 틀려도 하여튼 단방으로 17이 단방인데 좀 바칠 사람은 17을 복연승으로 사시면 되는 거거든요. 17축으로 해서 뭐 3복을 사든 3상을 사든 여러 가지 이렇게 써먹을 수가 있어요. 이 두 마리를 예측을 해주는 거다. 자, 17. 자, 그러면 왜 이놈이 그러냐? 우선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복병 툴로 보는 게 아니라 이거 LDA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직접 이 마사회 예상지를 마사회 예상지죠 이게 마사회 마사회 책을 한번 기준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6경주. 자, 문학파이어가 자 지금 두 번째 뛰고 세 번째 뛴 차이에요. 그 전에 이제 주행심사가 두 번 있었어요. 주행심사에도 보면은 1등, 3등을 했어요. 그때 선행을 전부 다 나갔거든요. 1분 13초 5, 13초 7 전행을 나간 거니 엄청 빠르게 나간 거예요. 그런데 두 번 뛰면서 실전을 겪으면서 모래를 맞아서 좀 그런지 아니면은 힘이 덜 차서 그런지 이렇게 처졌습니다. 얘는 지금 몸무게가 492kg, 482kg, 483kg, 492kg 이렇게 나가는 놈이네요. 등치가 좀 있는 놈이고요. 혈통으로 보게 되면은 위드다스, 이건 이제 처음 듣네. 하여튼 세계건설 주식에서 이렇게 나오고 5,200만원, 개별적으로 5,200만원 주고 사니까 뭔가 이게 C가 좀 괜찮다 이렇게 보고 이제 괜찮은 가격으로 산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경강 상태에도 이제 이상이 없어요. 없고 발주 주교도 했고 멀로가 직접 했습니다. 그 다음에 조교도 웬만큼 했어요. 구보를 13바퀴 돌리고 습보 한 바퀴. 그럼 예전보다 조금 더 돌렸죠. 9바퀴 돌린 걸 13바퀴 더 돌렸어요. 그리고 멀로가 직접 했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안토니오하고 기원이가 탔는데 자 그러면 이게 왜 그러냐. 자 경주마가 첫 번째 자기 본연의 실력이 나오는 때가 몇 번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세 번째 출주입니다. 한 번, 두 번을 이렇게 연습으로 해봅니다. 재보기를 해봐요. 탐색을 해본다 이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타는 것이 바로 본 실력이 첫 번째로 나오는 본 실력이 이 세 번째 실력이다. 그 점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 멀로 기수가 직접 조교를 하면서 이렇게 신경을 썼고 이 멀로 기수로 교체가 됐다는 거예요. 신사명 마방에서 이런 식으로 멀로 기수를 교체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순발력이 좋습니다. 이게 멀로기수의 장점은요, 선행을 나가면 이게 말이 잘 안 죽어요. 옛날에 그 박대정이 젊었을 때 보면 사랑차 같은 부진한 말을 갖다가 끌고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어거지로 그냥 이 발목을 꽉 조여가지고 말을 꼼짝 못하게 해서 그냥 그대로 들게 한 겁니다. 꼬장 못 부리고 그냥 바로 그냥 끌고 들어오게. 그런 능력이 있는 기수예요. 이 멀로 기수는 산전수전 다 겪은 기수입니다. 박대정보다 오히려 더 잘 타고요. 오늘 지환급 이런 경주를 엄청 많이 참석한 그 경주를 치른 그런 경력이 있는 아주 노장의 기수예요. 나이가 좀 많을 뿐이지 노장의 기수. 기술은 이 체육 운동이라지만 그 김기배 기수 뭐 이번에 40년 동안 탔다 그랬는데 그런 식으로 일본에도 많아요. 기수 나이 많은 기수가 그런 식으로 나이 많은 거 타고 큰 영향이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박대종이도 지금 타지 않습니까, 기수. 그래서 원로 기수가 나이가 많고 오랫동안 됐다 그래서 이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는 걸로 보이는 거예요. 그 얘의 명성이, 원로의 명성이 사라지진 않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나 지난주, 지지난주 보면 원로 기수의 활약이 대활약으로 그냥 사람들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것을 연속으로 3번 스트레이트로 그냥 똥말 갖다, 부진말 갖다 끌고 들어오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한 번도 어려운데 그걸 3번씩이나 하루에 그런 식으로 뭔가가 있는 기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수 첫 번째는 본인 실력이 나올 3번째다. 이게 탐색을 더버리고 본인의 실력이 나올 세 번째 출주다. 그 다음에 2번째는 멀로 기수가 기승한다. 아주 그 유망주 멀로 기수가 기승한다. 그리고 이번에 3번째 1번 받았어요. 1000m에서 1번. 이거 돈 주고도 살 수 없다는 1번 게이트를 받았습니다. 여기 땅 하면은 얘 이때는 죽었지만 지금은 안 죽어요. 멀로 기수가 타니까 안 죽는다고요. 그러면 1번이 그대로 꼴이 나지 않을까. 이거 1등까지도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때마침 이거 특별한 놈이 없어요. 아까 팔린 말이 987이라고 그랬는데 9번 한번 봅시다. 9번 한번 보면 얘가 1등으로 팔린 말이에요. 세영이 탔다고 했는데 세영이 멀로 기수보다 못한 기수라고 했죠? 예, 이건 몇 번 강조해도 지나지 않습니다. 지나지 않습니다. 문세영이는요, 멀로 기수의 발 밑에도 못 따라오는 기수입니다. 내가 자신있게 목숨을 걸고 얘기합니다. 예, 박대정 기수가 조금 이제 따라오는 기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1분 1초 9. 이거 1등하고 2등도 차이도 별로 없는데, 밑에서 이제 추입력은 좀 있었습니다. 5등, 4등, 3등 하다가 1등을 했으니까. 그리고 추입력이 12초 9, 이 마지막 중반 추입.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없고요. 그래서 얘가 본 실력이 지금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1분 01초 9 갖고는 멀로한테 이길 수 없다고 봅니다. 예. 그 다음에 8번. 그렇다면 8번은 어떠냐, 8번. 8번 두 번째 인기도 8번이라고 이거죠. 두 번째 인기도 8번 용근이. 얘가 조금 낮기는 해요. 인기 2위지만은 인기 1위보다는 좀 더 낮긴 한데 아직도 멀었다. 1분 01초에 8%, 1분 01초에 1111 해서 13초 6, 13초 4예요. 얘가 거의 1번하고 거의 맞짱 뜰 수 있는 그런 순발력을 지녔습니다. 하지만 1번이 더 빠를 거예요. 안쪽 게이트니까. 그리고 멀로 기수가 뚜듯 패면은 1번이 벌써 먼저 나올 겁니다. 그러다 보면 몸싸움에 항상 선행 몸싸움에 처지는 게 용근이에요. 하여튼 어떻게 하면 빠질까 하고서 생각하는 게 용근이거든요. 예, 무슨 사설경마에 연루됐는지 그러면 안 되는데 계속 최선을 다 안 합니다. 최선을 다 안 하면 마사회법에 의해 걸리게 돼 있어요. 지금 뭐 증거가 없어서 그렇지 이 계속 이거 10번도 더 된 것 같아요. 부지마 인기마를 빼먹는 그런 인기마 빼먹으면 누가 돈 벌어요? 인기만 빼먹어서 돈 버는 그 사설경마들이 많아요. 사설경마 아니라도 그 떨거지들, 마방 떨거지, 뭐 마주 떨거지, 하여튼 자기 아는 친인척 떨거지들이 그걸 사서, 그걸 빼고 사는 거죠. 안 들어오는 건 정확하지 않습니까? 들어오는 건 마음대로 들어올 수 없어도, 경주마을 빼먹는 거는 100%니까. 자기가 안 들어오겠다는데 뭐, 그런 것은 뭐 100%죠. 그래서 선행마도 말이지 뒤에서 어슬렁거리고 그래서 말이 추진력이 안 되니 뭐 그런 핑계.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20년 30년을 그 경마를 보고 있는 관전자들한테 그 전문가들한테 자기가 뭐 이게 말 두드려서 팼는데도 못 갔느니 그런 엉터리 그게 변명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여기 다 조사하면 다 나온 거예요. 그런 식으로 지금 이 검사하고 그 판사들을 갖다 앉혀놓고 배팅을 시켜야 돼. 하여튼 그래서 잡아내야지. 아주 이거 꼬리가 되면 방패입니다. 내가 여기 주시하고 있어요. 문세영도 마찬가지지만 더한 게 김용근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이게 기수라고는 부를 수도 없어요. 이 친구라고 불러야 되는데 하여튼 자기가 제 몫을 다 하지 않으면 내가 옛날에 그 이철경 기수한테 소몰이꾼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그 엄청 사과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소몰이꾼이 아니고 너무 잘 타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 사람들을 격려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뛰어야 돼요. 예. 그렇게 되고, 여기에 돈을 엄청나게 걸리는데 그 돈을 강제로 뺏어서 딴 사람한테 주는 거 아닙니까? 누군가 이 돈이, 흐름이 강제로 이 사람 돈을 뺏어서 몰래 다른 놈한테 주는 거예요. 그 나쁜 짓이죠. 예. 나쁜 짓을 하기는 천벌을 받습니다. 예. 자기가 경주마에 기승한 이상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이 작전으로상 빠지는 거 이런 것도 허용이 안 되죠. 법에 보시면 전 능력을 발휘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마사회법을 한번 보시면 그렇게 돼 있어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1분 01초인데 이 8%인데 이놈을 이길 것 같아요. 이길 것 같아요. 예, 이놈을 이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하나 7번 봅시다. 7번. 얘가 걸립니다. 얘가 오히려 나요. 문서의 기수가 좀 신인 기수라 그러지. 이놈이 말 뜬 거 보면은 훨씬 낫습니다. 2등 하다가 이제 4등을 했어요. 근데 2등, 4등이 뭐냐면 1300m거든요. 그럼 얘는 2등 계속 끝까지 1100m까지는 2등으로 그대로 유지를 했다는 거예요. 유지하는 것도 힘든 거예요. 그 등수를. 그러면서도 선행력을 발휘하면서 13.5 해가지고 22초 8, 그렇게 나쁜 실력으로는 안 되고 한 4착을 한 거죠. 예. 그리고 주행 심사 받을 때도 1등을 했는 놈이고요. 3% 건조주로 해서요. 그리고 이전에는 21초의 기록으로 2착하고 0.5초 차이밖에 안 났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정도의 능력이면은 웬만한 기술이면 문서영의 기술 뭐 괜찮습니다. 예, 문서영의 기술이면 이거는 강한민 조교사 이마방의 1승 또는 이제 복승 하나를 안겨줄 수 있는 그런 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 강한민 조교사 무슨 말 갖고 1등 2등 하겠습니까? 이런 기술 이런 말 하고서 들어오는 문서의 기술 이런 말로 1, 2등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7번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5번을 추천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고 인기도상으로 이제 높아 있는데 5번을 보시면은요. 자, 5번 보겠습니다. 리처드 오브 뉴스테 임기현 기수가 기수해서 그런지 이 정도의 성적으로는 지금 더 나올 능력이 있다고 충분히 보여지는 거죠. 1분 01초 7. 그러나 1분 01초 7 주행 심사를 받았는데 2등을 하면서 좋지만은 이제 별로 건조주로도 아니고 이제 양호주로 해서 이렇게 된 거고요. 슈에리 같았던데 자기 실력이 나올 때가 됐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23초 이때는 이게 괜찮게 탄 거예요. 이게 탐색을 하면서도. 그러면 이 거리를 1000m에 갖다 댔을 때 실력이 괜찮게 나올 수 있다고 보는 거죠. 5번도 가능성이 있긴 있습니다. 이게 뭐 미지 상태니까 모르는 상태, 얘가 어떻게 뛸지 모르는 상태인데 더 잘 뛸 그런 소지도 있고 누구한테 바뀌었냐면 임기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괜찮게 좋은 성적이 나올 수도 있다고 보지만 약간 불안한 거죠. 그래서 17 단방 이렇게 추천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6경주와 10경주를 알아봤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